참미수님, 시국 특강 16번째 술판, 구판, 개판, 끝판의 구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시국 특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판, 구판, 개판, 끝판이라는 제목이 좀 강렬한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방송에서는 행복 전도사라는 애칭을 듣고 지난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갑자기 쌈돌이가 된 기분입니다. 그런데 제 발음이 좀 강해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강성 신부는 아닙니다. 저는 부드럽고 재미있고 해학이 있는 신부인데 저 윤석열하고 김건희 씨가 저를 자꾸 자극하게 만듭니다. 오늘 교육부 정부에서 올해 내년 그러니까 3,058명 의대생 신입생 회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2,000명 증원을 발표한 바람에 나라 의료 체계가 엉망이 됐죠. 또 그 사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서 3,600명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갖고 죽은 인원이 3,600명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사람 아무 일도 없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지금 강의 제가 지금 막 올라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 결정이니 제가 늘 말했듯이 최종 법원 결정 참 애매하긴 해요. 또 온 나라가 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큰 통합 그런 통합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매일매일 사건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주인공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꿋꿋하게 김건희 씨의 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 그리고 그 변호사들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2시간 만에 아무 일 없이 끝났다고 항변을 하는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고 이코노미스트의 잡지죠. 잡지에서 민주주의 지수 2024년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도는 167개 국가 중에 32위입니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2023년보다 10단계가 하락을 했어요. 한국이 완전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기준점 8.0에 미치지 못하는 7.75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됐습니다. 이 10단계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때문입니다.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라는 항변을 하는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그 계엄령이 계몽령이 됩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낮 시간에 정확한 시간에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현 정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일일이 해명을 하고 합의를 보는 게 계몽입니다. 10분, 15분 만에 선포하는 게 어떻게 계몽령입니까? 이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지금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를 술판, 구판으로 만들어 질서를 개판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김건희 씨 주변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요. 법사, 도사, 역술인들이 즐비합니다. 심지어 2023년 세상을 떠난 자승 스님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아니 자승 스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왜 국정원에서
왜 70명, 80명, 소방관은 40명밖에 안 왔는데 국정원에서 득달같이 쫓아갑니까? 이 칠장사는 저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종을 대표하던 스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것도 사찰 안에서 불을 질러서 입적했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끊임없는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승 스님과 김건희 씨하고 찍은 사진도 언론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해 아름다운 이야기가 회자되어야 하는데 끊임없는 구설수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당선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명태균이라는 도사 역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자살하고 구치소에 있고 재판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는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씨 정치 생명줄을 쥐고 흔들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이, 그것도 유명 정치인도 아니고 한 개인 사업가가 황금폰이라는 것을 들고 온 나라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정권이 끝난 시기도 아니고 정확하게 2년 반을 이끌어 왔는데 온 나라를 혼동으로 몰아넣고 있고, 이 강의를 준비하는 와중인데도 삼부 토건이라는 주가, 도이치 모터스라는 주가 조작도 온 나라를 아주 들끓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또 주가 조작 문제가 불거져서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9일 살아있는 소가죽을 벗기는, 살아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가 얼마나 싸나운 동물인데요. 구약에도 사실은 양을 잡아서 또 소를 잡기도 합니다. 반드시 한 번에 죽이는 그러한 예식이 있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하늘에 지내는 제사,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제사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그것도 절이라는 이름 안에서 엽기적인 구판으로 논란을 일으킨 일광 조계종 주차 행사에서 윤석열 그때는 검사였죠. 김건희 씨 이름이 적힌 연등이 함께 걸린 것으로 드러났고, 해우 스님이라고 그 주관한 분은 김건희 씨가 와서 굿을 의뢰했다라는 그러한 진술도 합니다. 저는 불교에 관심이 많아 절 방문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고, 절 주변에 12지도라는 것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칠장사는 제가 2번 갔습니다. 어사 박문수가 과거 시험 보러 가면서 지나간 합격의 다리가 있어서 수능 합격 기원 장수로 유명해요. 거기 가보면 그냥 등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습니다. 보통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만 원에서 몇십만, 많이 하는 거는 100만 원도 넘는다고 그럽니다. 소 한 마리를 잡고 돼지 10마리를 잡는 그때의 구판은 적어도 5천만 원에서 1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구판입니다. 굿은 무당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우 스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굿을 할 때는 악기를 치는 사람, 재를 올리는 사람, 이러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말이 절의 이름을 빌렸지 조계종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사이비 절에서 벌인 이 구판은 완전히 무속 굿입니다. 보통 큰 굿은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망자를 떠나보내는 진옥이 굿은 심하게는 이틀, 3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굿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주식 투자가를 만나면 주식 투자가가 되는 겁니다.
또 여행도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먼 여행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경치 구경한 것보다 둘이 의견이 안 맞아 싸운 기억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인생이 의미 있어지지만 권력과 돈, 눈먼 명예만 추구하다 보면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건희 씨 숙명여대에서 석사 논문이 표절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석사학위 아마 취소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당연히 국민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까지 취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논문 내용이 관상과 역술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김건희는 당연히 역술이나 무속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주위에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전문가들보다는 역술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당면한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역술인들의 조언을 듣고 또 때로는 그 해결책으로 구판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 주변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의 그 도사, 법사,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건진 법사는 2004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여성에게 강원 오대산 일대에 리조트가 개발되는데 좋은 위치의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면서 10,000평을 37,000원에 사주겠다고 속여서 3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땅을 사기쳐서 2억 4천만 원을 챙겼고 법정에 휘말립니다. 결국 건진 법사는 2004년 사기 혐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 표시 무효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4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늘 사기와 법원을 들랑거렸던 검진 법사는 공공연히 김건희 씨와 친분을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부터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윤석열 검사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검진 법사가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결정하거나 결심해야 할 때 윤석열 검사가 물어오면 답을 내려준다고 말했습니다. 대권 도전을 결심하도록 도왔고 자신을 국사, 나라의 스승이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돌아다녔다고도 합니다. 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진 법사, 이건 아주 공식적인 거예요.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 역할을 맡았고 대통령 후보자가 발표하는 메시지, 일정, 인사 전반에 관여 영향력을 행사했고 주요 인재는 검진 법사와 면접을 보고 합류가 결정.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냐 안 합당한 사람이냐 결정을 누가 했느냐 하면 검진 법사가 했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검진 법사는 스님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속적인 그런 소질이, 아니 인간이면 다 누구나 무속적인 소양이 있어요. 저도 김건희 씨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자기도 웬만한 무당보다 자기가 잘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얘기하고 똑같아요. 저도 웬만한 무당보다 잘 본다고 얘기를 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죠. 이건 인간에게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무속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속의 무자, 한문의 무자, 무당의 무자를 살펴보면은 무가 하늘과 땅에 사람이 춤을 춰서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진 운명이라든지 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이어주는, 그러니까 무당이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칼이나 모자를 쓰고 아주 색동 옷을 입고 춤추는 모습이 우리가 떠오르는 무당이죠.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무속은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종교이기도 하지만 태초 인류부터 시작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단군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토템 신앙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 신앙을 갖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무당들이 천신과 자연신을 모두 섬깁니다. 한반도 무당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는 273 신이 됩니다. 인도 힌두교에서는 신이 3억 신이 있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하느님 유일신을 믿는 하느님 종교인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유일신을 믿었던 우리 가톨릭이 한국에 들어와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일단 보통 무당들이 섬기는 관음보살, 약사, 열애신, 이게 불교하고 결합된 거예요. 불상을 모시는 자리는 항상 어느 무당집을 가도 중앙 앞부분에 좋은 자리에 모십니다. 옥황상제 신이 있어요. 또 하늘의 최고 신으로 불상 모신 곳 다음으로 좋은 자리에 상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불상 바로 옆에 옥황상제 신. 이 옥황상제는 길흉 화복을 관장합니다. 또 산신, 산신령으로 호랑이의 변화 신으로 항상 호랑이가 옆에 있죠. 그리고 산삼이나 죽순, 조롱박을 들고 있습니다. 산신의 옆자리에는 동자나 선녀를 함께 세워 시중두는 모습을 이루고 있고 인간의 생명과 죽음, 생로병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보통 오대산이니 가막산이니 계룡산이니 그런 산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천신은 아무 무당이나 모시지 못합니다. 천신을 모시는 무당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용신, 용왕신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각종 재난, 재회 등을 관장합니다. 또 도사, 천궁 같은 도사들은 산신령 같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산에서 돌을 닦아 이루어지는 또 도사신도 있고 칠성신, 일곱신으로 각각 고깔이나 관을 쓰고 있거나 이렇게 고깔 쓰는 거 아시죠? 염주에 목을 걸고 있는 모습도 있고 손에는 칠성칼이 들려 있고 물이 지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과 재물복, 도량, 재량, 능력치 등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사극 같은 데서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고 난 다음에 부인이 정화수 떠놓고 칠성님께 합격을 비는 장면도 바로 재능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신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불사할머니가 있고 부정 타는 게 있는데 보통 무당들이 구슬할 때 천주교 신부가 몰래 있거나 그러면은 구슬 못한다고 그러죠. 부정 탄다고. 팔선녀 신, 인간의 부귀, 영화, 행복감을 관장하는 신, 구름을 타고 있는 8명의 선녀 신도 있습니다. 장군으로는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최영 장군 신, 계백 장군 신, 관우 장군. 관우는 조선시대 고려 말부터도 그랬지만은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고 심지어는 관청에서도 관청에 되게 무당, 신당이 많았는데 그렇게 모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자, 동녀 15살 미만의 어린 나이로 죽는 그러한 신들도 있습니다. 글문 대감으로 무속인들이 부족 쓰는 신을 관장하는 신도 있어요. 신장, 천문, 풍수지리를 관장하는 신으로 집터, 일터, 맷자리 등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이런 걸 다 관장을 하죠. 조왕대신, 가마도신, 붓두막신도 있어요. 불과 부엌을 관장하는 집의 수호신도 있습니다. 터주대감신도 있어요. 지신, 터주, 기주, 가옥신도 있습니다.
뭐 집에 동티가 난다. 그럼 집터를 잘못 잡아서 그런다.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 이런 집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무당들이 섬기는 신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진리라든가 윤리라든가 사람 살아가는 도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불가에서도 부처님이 진리를 탐구하는 그 얼마나 많아요. 또 육아, 공자, 맹자, 이게 이 사람 살아가는, 물론 여기는 육아는 이 왕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황제하고. 그리고 우리 가톨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이 살아가는,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리가 무속에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재앙은 피하고 복을 받는 신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기성 종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 종교들이 진리와 정의에 대해 정확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돈과 권력과 또 심지어는 정치 권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물질에 녹아들어 종교 본연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무속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뜻은 종가댁처럼 마루종자를 씁니다. 종교란 종가 최고 높은 집이죠. 최고 높은 가르침입니다. 온갖 고난이 닥치더라도 정의를 실현하고 선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불의와 부정에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작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이게 합법과 불법이 있는데 이 불법으로 세상이 이어진다면은 올바른 길로 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종교인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복을 받는 세상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기도에서 그저 현세의 복을 누리고 권력을 움켜쥐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신앙, 이게 바로 잘못된 무속이 빠져들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이 무당들이 섬기는 신들을 통해서 길흉 화복을 결정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게 죽은 불쌍한 영혼들, 이승도 저승도 아닌 구중지천을 떠도는 불쌍한 영혼들을 편안하게 보내는 진옥이 굿, 재석굿, 재수 출세굿, 별게 다 있죠. 이 세상에 흥하고 망하는 일도 굿을 통해서 해결하려 합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5대 명산에서 김건희 씨가 동시에 굿을 치룬다는 것도 본인에게 오는 흉을 면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들의 노려움을 풀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고 무당이 춤을 추고 정성을 들여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든지 자기 자신을 점검한다든지 회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건 아니에요. 윤리가 있긴 있지만은 그 윤리는 무속에서는 조금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인간적인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살아가느냐, 이 복을 얻고 화를 피하고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끝도 없는 성현들의 글도 읽고 정말 성서, 저 같은 경우도 성서 매일매일 읽잖아요. 여러분들하고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매일 저녁마다 성서를 가지고 먼저 10분 얘기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생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언젠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좌빨, 빨갱이, 하다못해 이제 북한이 안 되니까 이제 중국까지, 공산당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말로 나오는 거, 좌빨. 그리고 말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지금 태극기, 성조기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 거칩니까?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죠.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젠가는 습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광호 목사님이나 손현보 목사님들 막 욕이 막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갖고 아무 욕이나 막 나와요.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성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폭력, 성격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 이런 운명으로 잘못된 운명으로 빠져들 수가 있어요. 정권을 잡았다고 합법적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 씨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나오는 거 보면 선거, 대선 국민의힘 후보들 할 때도 다 조작을 했다라는 증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불법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전쟁을 앞둔 어느 날, 이 유명한 얘기죠. 나폴레옹은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손금을 봅니다. 점을 보는 거죠. 점쟁이는 그의 손금이 끊어진 부분을 발견했고 전쟁에서 패할 징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보나파트르 나폴레옹은 자기 칼로 손금을 긋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점쟁이의 점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알프스산을 넘어 버리죠. 대한민국 운명을 구판을 벌여서 맡길 일이 아닙니다. 무당의 구판이 대한민국의 길흉화복을 결정지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구슬하고 점을 봐주고 역수를 통해 길흉화복을 해결해주는 무속인들이 지금 정권을 휘두르고 있어요. 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무속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 1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 때 무당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속적인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한반도 문화 안에 속속들이 무속이 깃들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불교도 거의 무속과 결합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교 다음으로 들어온 유교 역시 무속과 결합된 부분이 차고 넘쳐 흐릅니다. 심지어 2000년 정통으로 내려온 한국 천주교 안에도 무속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무속을 믿던 사람들이 성당에 나오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해갖고 복 받는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건강 또 집안도 편안한 기도 당연히 바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방식에 회개 없이 변화 없이 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무속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개신교 신앙 안에는 무속은 더 아주 깊숙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속에 대한 이야기는 끝도 없기에 대한민국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진 법사뿐 아니라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왕조에 무속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삼국시대, 고려시대는 뛰어넘고 조선시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유교를 지배 이념으로 건국되었던 만큼 초기부터 무속에 대한 탄압과 배척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불교 스님들을 산으로 다 쫓아버리죠. 그리고 무당들은 한강 밖으로 다 내다 버립니다. 하지만은 결코 내다 버린다고 무속을 쫓아버릴 수 없었어요. 중앙 관서마다 부군당, 신당이 있었어요. 주로 이 부군당, 신당에는 공민왕, 동명왕, 문천상, 임경업, 제갈량, 최영, 관우를 모시기도 합니다. 부군당이란 조선시대 궁궐과 가나 내에 설치된 신당으로 심지어 창덕궁과 같은 궁궐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도 구판을 벌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신당들은 관아 군의 북쪽 구석진 곳에 위치했고 내부에는 붉은 신의 신상을 두고 지전, 종이를 온갖 다발로 만들고 또 요즘 뭐 지금 5대 명산에서 구탄된 데도 5개의 천 색깔로 주렁주렁 매달기도 하죠. 많은 유학자들이 관아에 있는 신당, 부군당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은 조선 왕조를 통해서 부군당이 공식적으로 철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조선 왕실도 사사로이 복을 비는 신당이 끝까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명성황후입니다. 조선 왕조 역대 왕비 중 가장 무속에 심취했다고 하는 명성황후는 세자의 전정을 위해서 빈번하게 명산, 대천 등에 가서 빌었고 그때마다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재물에 대한 목록이 통계가 남아 있어요. 위축 우기에 남아 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떠도는 5대 명산에서 매달 구판을 벌인다는 소문과 오보랩이 됩니다. 조선시대 전체에 걸쳐서 무속 신앙 중에 아주 못된 무속을 시행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궁중의 기빈들 사이에 무고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고라는 얘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무고란 고대 동양에서 사용한 주술입니다. 무고란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그 과정이 잔인하게 동양 주술 중 가장 사악한 것으로 취급하고 특별히 군중에서 그 비들의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 무고 행위를 하면은 사면 없이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무고 행위 가운데 집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거나 피를 흘려 뿌리는 행위도 있고 뱀, 지네, 두꺼비 같은 아주 독이 잔뜩 들어있는 동물들을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서로 싸워갖고 마지막에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버려둡니다. 그리고 최후에 살아남은 그 뭐 독사든 두꺼비든 거기 독을 채취를 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음식물에 섞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 무고 행위는 중종 때 경빈, 박씨, 또 광해군 때 임목, 대비, 또 인조 때 정명, 공주, 효종 때 조규인, 숙종 때 장희빈 저주사고 다 줄였어요. 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우리 요즘 그 집 만들어 놓고 막 찌르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보도에 나와요. 무당 집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퍼포먼스를 시행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32살 때 아주 젊은 나이였죠. 2004년 9월 프로젝트 플로우 전에 김건희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얼음 안에 나뭇가지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인형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안양 천변에 이게 사진에 다 나와요. 얼음이 녹으면은 이 인형은 자연스럽게 안양천수 물속으로 가라앉아 흘러 바다로 가는 퍼포먼스입니다. 이 갇힌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고 그러지만은 제 나이 32살에 지푸라기 인형을 상상 못했던 퍼포먼스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무속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결국은 김건희 씨는 논문 역시 무속에 관련된 또 역술에 관련된 관상에 관련된 논문을 쓰게 됩니다. 뭐 제가 조국 씨 편든다고 뭐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조국 씨 자녀 불법 대학 입학시킨 거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인이 감옥에 2년 갈 거리는 아니죠. 또 조국 씨도 감옥에 갈, 물론 다른 뭐 잘못도 있지만은 김건희 씨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지만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온 가족이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육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볏짚 인형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만나는 천고, 이제
건진법사 나왔죠. 천공은 또 다른 멘토인데 2022년 11월 2일 천공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우리가 세계에 조인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라고 발언을 해요. 사고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해도 크게 희생을 해서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죠.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천공은 나는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 기운을 잡아간 거고 이쪽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올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산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거기는 살아서 나올 자리가 아니라고 계속 자기 강의 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그거 저도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 채널 댓글을 못 달게 돼 있어요. 근데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천공의 강의를 3년, 4년 동안 이 윤석열 부부가 들었고 또 스스로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천공은 용산을 한반도의 명당이라고 극찬을 하고 청와대는 깜깜한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외에도 천공은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해서 강력 대응을 진행했던 시기에 이때 2월 14일 날 2022년 영상에서 화물연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주사파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히틀러는 하느님의 일꾼이며 2차 세계대전은 세계를 하나로 만든 것이라는 사상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천공의 수자자였다가 결별한 제자는 천공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거의 문맹 수준에 가깝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고까지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천공 본인 역시 본인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정법 강의에서 당당하게 밝히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신문 사설을 읽을 정도의 능력은 된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이런 천공에 대한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의 멘토라고 부르는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무속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용산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와야 한다는 말도 했지만은 대정교구 김용태 신부님 말씀 따라 용이 아니고 이무기 수준도 아니고 거기 용산에서 질활 발광을 한다는 말에 저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신부님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명태균입니다. 명태균은 대한민국 정치 브로커 겸 사업가입니다. 창원대학을 나와서 그나마 김건희 씨가 인연 맺은 법사, 도사 가운데 최고의 학력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정치인도 아니고 일개의 사업가인데 2024년 9월 5일 뉴스 토마토의 보도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선거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죠. 2024년 11월에 구속되고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면 나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자기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은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악담을 쏟으면서 들어갔는데 황금폰이 오픈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한 달 만에 탄핵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는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술판, 국판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때 온 나라 인재들과 국민들이 뜻을 모아 하나가 되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라는 둘로 갈라져서 시위를 하고 경제는 뒤로 후퇴를 하고 정치는 얼음이 되었고 외교는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이 내란이 수습이 되어 실타래 같이 얽힌 정국이 풀려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제가 오늘 이 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운명을 운에 맡깁니까? 어떻게 무당, 칼춤에 우리의 운명을 맡깁니까? 더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구판에 맡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부를 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강의가 또 월요일쯤 올라갈 텐데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 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